제일 그 중요한 게 네. 정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식단. 네, 식단. 식단. 그동안 이제 이 제 식단이나 식습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살이 좀 잘 안 빠지는 거였었어요. 네. 아니 근데 식단이 문제가 있어서 살이 잘 안 빠졌다. 일단 굉장히 철저하게 잘하셨을 것 같은데. 글쎄. 그래가지고요,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, 네. 이재현의 다이어트 이제 그 식단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야. 어떻게 아침, 점심, 저녁인지. 네. 볼까요? 네. 자, 경선 씨. 아침은 음. 닭가슴살에 밥을 딱 반 공기 드십니다. 그리고 점심은 삶은 달걀이랑 아메리카노 한 잔. 야. 오. 저녁은 버터에 구운 소고기. 근데 이거는 완전 우리가 다이어트식 할 때 먹는 그 다이어트 음식들이잖아요. 맞아. 식단 그대로인데 저렇게 먹으면 살이 쭉쭉 빠질 것 같은데 살이 안 빠지니까 이상하네. 식단에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, 이거? 아니, 그러니까 진짜 저도 네. 정말 저 닭고기가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저렇게 해서 먹었어요. 정말 안 빠지고 잘 챙겨 먹었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안 빠지는 거예요. 몸에서 내가 원하는 어. 대로 안 빠지고 오히려 음식만 좀 조금 질리고 오히려 기운만 빠지고 막 이런 거 같아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.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. 진짜? 이유요? 자, 이재은 씨가 이렇게 언뜻 보면 건강해 보이는 식단을 챙겨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네. 살이 찌고 건강이 다 무너졌던 이유 바로 이 모든 게 산성식품이기 때문입니다. 왠지 산성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먹는 것들 이거 왠지 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산성이 식품 이게 뭐예요? 네. 이 산성식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다 섭취하고 나서 몸속에서 소화가 되고 또 흡수된 다음에 남은 물질이 산성이 되는 식품을 말합니다. 찌꺼기네. 남은 것이 우리가 흔히 몸에 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인스턴트 식품 외에도 네. 우리 한국 사람의 주식인 곡류, 쌀밥, 네. 그다음에 육류, 네? 그다음에 생선, 달걀, 커피, 술, 저기 다 있어요. 이 모든 것이 사실 다 있었어, 아까 그 여기에. 우리 몸에 독소를 쌓고 체내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인데요. 이렇게 몸속에 산성식품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결국 우리 몸에 신체 산성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산성화. 이게 너무 충격적인데요.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신체 산성화라는 게 어떤 건가요? 과일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? 과일. 과일을 고를 때 뭘 보시죠? 당도 보고 당간. 그리고 이 산도를 봅니다.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신선한지 균형이 잡히는지 보죠. 우리 몸에도 당도와 산도를 측정해서 건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몰라요. 당도 하면은 왜 이게 혈당에 당이 많아서 끈적끈적 당뇨병 같은 게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그 산도는 또 뭐예요, 산도? 우리의 몸은요, 인체의 몸은 이 적절한 대사, 산소 공급, 그리고 여러 가지 호르몬의 작용을 통해서 폐하, 산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. 이걸 보통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하죠. 그런데 혈액 기준으로 해서 폐하, 산도가 7.35 떨어지면 산증이다라고 얘기하고요. 이 폐하가 7.45를 초과한 경우에는 알칼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몸은 실제로 폐, 신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이 산과 염기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요. 네. 그래야지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맥박, 체온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고 그것으로 우리는 생명이 유지가 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신체의 산도, 이 산성도도 정확하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시적으로 너무 많은 그리고 과도하게 긴 기간 동안에 산성식품을 섭취하게 된다. 그러면 우리 몸의 산도 균형이 깨지고 산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 순간을 우리가 신체 산성화라고 합니다.